안녕하세요. 제17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 환경특강을 맡은 운동하는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운동하는 아나운서에서 쓰레기를 줍는 아나운서, 이 수줍어가 된 저의 이야기와 그리고 어떻게 환경 실천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SNS를 보면요. 예전에는 운동 사진으로 가득 찼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사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저의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쓰레기 주우러 가? 오늘도 쓰레기 주워?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정도로 쓰레기를 줍는 활동들이 완전히 저의 일상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범한 그냥 아나운서였는데 좋아하는 달리기를 하다가 운동하는 아나운서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를 줍는 아나운서가 되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어떻게 이렇게 줍게 되었나요? 저를 수줍어로 바꾼 이유는 누군가의 딱 한마디였어요. 저의 행사에 오신 분이 있었는데 환경운동가셨던 거예요. 저에게 그래도 자기보다는 조금 유명한 박지혜 아나운서님이 환경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이 한마디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저는 저의 행사에 왔던 그 한마디를 뭔가 지키고 싶더라고요. 근데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었어요. 뭔가 어렵게 느껴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운동하는 아나운서,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부터 시작된 플로깅 운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서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과 환경을 지키는 이 플로깅으로 한번 환경 실천을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환경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밖으로 쓰레기를 주러 나갔습니다. 예전에도 쓰레기를 주웠었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레기를 주웠거든요. 근데 나는 나에게 말한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환경을 위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쓰레기를 주웠더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이 계속 제 눈에 밟혀요. 그리고 이때 정말 이런 게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현장에서 내가 어떤 걸 직접 경험을 하고 내 눈으로 직접 봤을 때 내 마음, 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직접 뛰자. 나는 현장에서 직접 뛰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밖으로 나가 본격적으로 쓰레기를 줍기 시작합니다. 도심, 산, 해변, 우리나라의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도심. 도심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그냥 내가 걷는 길, 그냥 우리 집 앞에,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쓰레기를 주면 돼요. 전 그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고, 쓰레기를 주웠을 때 페트병이 보이면 라벨을 떼고 내용물을 버리고 뚜껑을 여는 이런 분리수거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이때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딱 페트병만 보면은 이거 라벨이 정말 떼기 쉬운지 아니면 정말 오래 걸리는지 이거를 알 정도로 거의 페트병 라벨의 박사가 될 정도의 너무 많이 라벨을 뗐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일상이 돼버린 거죠. 제가 오늘은 플로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서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연히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쓰레기가 보여서 줍는 거예요. 근데 그날 역시 쓰레기가 보이길래 주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봉투를 들고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신발 박스가 있는 거예요. 신발 박스에 쓰레기를 줍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그런 스케줄이 아니었으니까 저는 갑자기 그 다음 스케줄이 너무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를 하지 않고 집에 둔 상태로 제가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근데 제가 까먹었던 거죠. 어머니가 갑자기 집에서 왜 이렇게 집에서 자꾸 담배 냄새가 나지?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이렇게 어디서 냄새가 나지라고 봤는데 신발 박스를 열어보니 거기에
온갖 담배 꽁초들이 다 있었던 거죠.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아니 너는 왜 밖에 있는 쓰레기를 집으로 갖고 오니? 라고 하게 되는 이런 계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오늘은 쓰레기를 주워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밖에 나가서 내 일상에서 쓰레기가 보이면 한 개씩 줍는 거, 이것도 환경 실천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부터 실천을 했다가 이제는 사람들과 같이 플로깅을 즐기고 있고 그 다음으로 산으로 갑니다. 4월 달에 식목일이었죠. 식목일에 제가 가수 션님이랑 아차산에 올라서 쓰레기를 주웠어요. 여러분, 산에는 쓰레기가 많을까요? 보통 산에 올라가면은 쓰레기가 없던데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저희가 아차산을 갔는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쓰레기를 발견을 했어요. 유물찾기 하듯이. 심지어 뼈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너무너무 오래된 이런 슬리퍼도 발견됐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면은 이렇게 산에 갔을 때 어떤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견될까요? 딱 3가지. 첫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예요. 라면, 귤. 우리가 산에 오르는 게 일몰일출 보려고 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멋진 광경을 보면서 라면을 먹고 귤을 까먹고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산에 가면은 이런 길거리보다 되게 뷰가 좋은 그런 명소에서, 명당 장소에서 쓰레기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럼 두 번째 베스트 쓰레기는 무엇일까요? 젓가락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을 먹기 위한 젓가락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등산 갔을 때 이렇게 당이 떨어지니까 사탕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사탕 껍질이 정말 많이 발견돼요. 사탕 껍질은 크기가 작아서 버렸을 때 뭔가 죄책감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많이 발견되는 거는 사탕 껍질. 홍삼 캔디도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등산을 어르신들이 좋아하니까. 자, 이젠 산에서 쓰레기를 주워봤고 그 다음에는 제가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갔을 땐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바다를 갔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발견한 쓰레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마스크였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진짜 길거리와 바다, 산에 가장 많이 버려져 있는 거는 마스크였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마스크의 이런 사용이 익숙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얇은 끈들,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들, 이런 것들이 발견됐어요. 제가 몇 주 전에는 양양에 갔는데 여기서도 이제 사탕 껍질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문구길래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북한 사탕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부터 슉 이렇게까지 온 거죠. 그래서 쓰레기를 저희가 줍다 보면은 내가 진짜 발견해보지 못했던 몇십 년 전의 쓰레기, 그리고 북한에 있는 쓰레기까지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바다에 어떤 쓰레기가 있다는 이런 사진들. 근데 저는 실제로 바다에 가서 이런 쓰레기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걸 직접 주워봤더니 내가 이걸 줍지 않으면 바닷가에 내가 줍지 않은 마스크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 사탕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있겠구나. 이게 그냥 사진으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줍지 않으면 이 사진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모습이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바다는 우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내가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주움으로써 진짜 바다에서는 이런 쓰레기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다에서 쓰레기를 단 30분만 주워본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런 걸 느끼고 나서부터 바닷가에서 정말 쓰레기를 많이 주웠거든요. 딱 30분 주웠어요. 근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쓰레기 양이 발견됩니다. 제가 처음에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주웠을 때 끈들, 마스크, 작은 플라스틱,
사탕 껍질, 이렇게 작은 쓰레기들이 발견됐다고 말했죠. 근데 진짜 본격적으로 바다 쓰레기를 주웠을 때는 내가 이걸 어떻게 줍지라고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큰 쓰레기들이 발견이 돼요. 진짜 놀랬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데리고 비치 플로깅이라고 해서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쓰레기를 줍고 사람들과 박스에 메모를 적어서 우리는 살아 숨쉬는 지구를 꿈꾸는 러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주었던 플로깅에 대한 경험들을 글로 적어보는 시간도 가졌었어요.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를 기록해 봄으로써 그 기록을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바다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곳, 이젠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제주도에 가서 저는 운동하는 아나운서니까 어김없이 아침에 러닝을 뛰었어요. 막 뛰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바닷가가. 그래서 너무 예쁘다 하고 딱 보는데 뭔가 되게 밟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지라고 했는데 다 쓰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제주도에 쓰레기가 많지? 분명 내가 알기로는 청정 제주인데 제가 실제로 본 제주도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러닝을 하다 멈추고 쓰레기를 줍기 시작합니다. 평상시랑 똑같이 페트병을 줍고 라벨을 떼고 뚜껑을 떼고 있는데 뭔가 평상시랑 조금 다른 거예요, 느낌이. 이게 뭐가 이렇게 다르지? 라고 봤더니 다 중국에서 온 페트병이더라고요. 제가 사진에서 보이는 이 페트병이 치우는데 거의 10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페트병이 있었는데 그게 다 중국에서 제주도 바다로 넘어왔던 거죠. 이걸 보고 와, 우리는 제주도 그리고 바닷가, 우리가 보는 바다는 이래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다. 근데 시선을 위가 아니라 살짝만 아래로 본다면 이런 쓰레기에 있는 바다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바다고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볼 수 있는 게 달라진다. 요즘에 시스피라시라고 이런 바다 쓰레기랑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핫하거든요. 저도 이거를 보고 태안에 있는 한 해변을 찾았습니다. 딱 가자마자 이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그냥 가자마자 그냥 쓰레기, 그냥 세상들? 그래서 뭐 사진 찍을 틈도 없이 그냥 바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제가 약 1시간 반 정도 봉사원 사람들과 쓰레기를 주었던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엄청 많죠. 이 영상을 보고 제 지인들은 이게 정말 너희가 주운 쓰레기야?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스티로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스티로폼들이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이런 냉동식품 같은 걸 시키면 스티로폼에 포장돼서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잠깐 뜯을 때도 스티로폼이 다 부서지거든요. 근데 이 바닷가에 이 부서진 스티로폼이 다 모래에 섞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치우려고 주워도 주워지지가 않아요. 끝이 없어요. 스티로폼과의 싸움 같았고 이 싸움에서는 내가 이길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단순히 해변에 있는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다가 이게 어업 쓰레기까지도 관심을 갖게 된, 그리고 이런 시스피라시의 다큐멘터리에 그런 모습들을 내가 실제로 바닷가에 가서 경험해 본 사례, 이런 것들이 저를 되게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정말 현장에 있느냐, 내가 직접 봤느냐, 내가 체험을 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면서 내가 정말 줍는 쓰레기가 이 일상과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 일상이 결국에는 이 현장에서 나오는구나를 느꼈어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뭔가 환경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쓰레기를 주러 나갔더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쓰레기보다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은 인공지능 쓰레기통이었어요.
저는 제가 매일매일 운동하러 갔던 곳에서 이런 인공지능 쓰레기통이 있는지조차 몰랐거든요. 인공지능 쓰레기통은 캔 페트병을 넣었을 때 인공지능 기술로 이게 재활용이 되는지를 선별한 다음 된다고 하면은 받아들여서 자원순환시켜주는 기계였어요. 와, 세상에는 이런 게 다 있구나. 전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회사 대표님한테 무작정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찾아뵀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수줍은 달리기 행사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인공지능 쓰레기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행사였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사실은 코로나 전부터 했지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아무도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하는 일상적인 일들에서 어떤 지장이 생겼을 때 저는 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환경과 관련된 기계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 정말 많은 플로깅 행사들을 제가 다 가봤지만 플로깅, 쓰레기를 줍는 거죠. 쓰레기를 줍기만 해요. 막상 이 쓰레기를 줍고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버리는 행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쓰레기를 줍고 이거를 자원순환시켜주면서 재활용까지 하는 행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영상 보시면은 사람들이 엄청난 승부욕이 느껴지시죠? 분리수거 게임인데 이게 스피드 분리수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재활용도 놀이가 될 수 있고 이런 환경 실천을 운동처럼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이날 주었던 쓰레기예요. 굉장히 많죠? 이날 사람들과 쓰레기 스토리 발표도 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내가 그냥 주운 쓰레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어떤 쓰레기를 주었고 그 스토리는 어떤지를 들음으로써 그 사람의 스토리도 내게 되는 이런 시간을 가진 수줍은 달리기였습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시그니처 아이템이 하나가 발견이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걸로 보이세요? 메달이죠. 메달인데 일반 메달이 아니에요. 바로 플라스틱 뚜껑으로 만든 메달입니다. 이게 지금은 좀 많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으로 했고 우리 수줍은 달리기에서 처음으로 했고 외국에서 외국인조차도 관심 있어갖고 수줍은 달리기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뚜껑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뚜껑을 제가 노란색, 초록색, 연두색을 섞으면은 이런 컬러가 되고요. 파란색 뚜껑을 모으면은 파란색 메달이 만들어집니다. 예쁘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남들이 버린 뚜껑이 아니라 내가 직접 쓰레기를 줍고 내가 직접 분리수거한 이런 뚜껑으로 메달을 만들어 볼까? 그럼 나 혼자 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랑 하면 의미가 더 더해지지 않을까? 그때 제가 SNS에 뚜껑을 모아주세요 라고 글을 올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뚜껑을 모아달라고 했어요. 모아줄까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60개에서 70개의 많은 박스들이 저에게 도착을 했고 한 박스에는 300개에서 많게는 1000개까지의 뚜껑이 색깔별로 분리돼서 저에게 보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뚜껑들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굿즈를 만들고 있고요. 사람들과 쓰레기를 주운 다음에 어떤 의미 있는 것들도 이렇게 뚜껑 아트로 만들기도 해요. 내가 하는 환경 실천에 어떤 재미를 더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반복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뭔가 환경 운동이라고 해서 딱딱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재밌게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고 싶었어요. 되게 예쁜 게 많죠? 태극기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지도도 있고 펭귄도 있고 저는 한 번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돌고래도 만들었어요.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었어. 아나운서로서. 근데 내 행사에 왔던 분이 환경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어. 그냥 네 그런가 봐요 라고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내가 쓰레기를 주러 나갔다가 우연히 본 이런 인공지능 쓰레기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뚜껑을 가지고 업사이클링 굿즈를 만들고 요즘은 제가 이런 가치 줍갱이라고 그린 창업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하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와, 경험이라는 게 진짜 굉장히 확장되는구나.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무궁무진하게 커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가능성을 하늘 끝으로. 그러니까 가능성을 내가 한계를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심히 지나치지 않음으로써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쓰레기만 주었을 뿐인데 제가 느꼈던, 직접 체험했던 변화입니다. 직접 뛰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직접 뛰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실제로 현재는 환경을 위해서 직접 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달리기 운동을 좋아했던 제가 이제는 현장에 직접 가서 그 현장에 있는 모습들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저는 이게 제가 환경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을 했어요. 저의 꿈이었고 그냥 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뭔가 전달해지면서 상대방에게도 변화를 이끌고 너와 나의 이런 변화들이 이제는 우리의 꿈, 좀 더 깨끗한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로 확장되고 변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환경 좀 어려운데? 라고가 아니라 그냥 집 밖에 있는 쓰레기, 집에 있는 것들을 분리수거 해보는 것. 작은 실천에서 오는 나의 변화를 정말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면 뭔가 새로운 나만의 가능성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운동하는 아나운서에서 쓰레기를 줍는 아나운서, 소주바가 된 저의 환경실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저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이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사실 다음 달에만 해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변화를 믿고 꼭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동하는 아나운서 소주바 박지혜였습니다. 네, 질문 받아볼게요. 플로깅은 산, 해변, 공원, 우리가 생활하는 어디에서나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나운서님이 플로깅 캠페인의 꿈의 장소, 여기서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장소가 있으실까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플로깅의 꿈의 장소, 저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부모님들이랑 가족여행으로 바다를 한번 가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바다에서 그냥 평상시대로 노는데 한 5분 정도만 쓰레기를 우린 주워보는 거예요. 딱 주웠는데 진짜로 그 쓰레기들이 제가 오늘 강연 때 말했던 그런 쓰레기들이 나오는지 같은지 아니면은 또 다른 나만의 쓰레기를 발견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가족분들이랑 어디를 간다면 그 가는 장소에서 5분만 쓰레기를 주워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환경에 대한 대중들 관심 높아졌고 플로깅을 비롯해 많은 환경 캠페인이 늘고 있다. 아나운서님도 이 같은 변화를 꿈꿔오셨을 것 같은데 아나운서님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장난이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너 이거 다 계획했던 거 아니야? 아, 지혜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해가지고 계획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친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집에서 나도 모르게 라벨 떼고 거기 있는 물 버리고 뚜껑 떼고 있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 회사에서 일하는데 뚜껑 보이길래 뚜껑 저 주세요라고 하면서 뚜껑 모으고 있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 실천을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대로의 흐름, 제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이런 마치 계획한 것처럼 더 큰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활동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쓰레기 줍는 아나운서, 운동하는 아나운서, 1인 브랜딩. 아나운서님처럼 자신을 브랜딩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인 브랜딩. 네, 요즘에는 이런 관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운동하는 아나운서만 됐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내 자신을 알기, 이거였어요. 저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도 하고 직업도 많이 바꿨거든요. 근데 운동을 만나는 순간 제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났던 이유는 운동을 했을 때 내 안에 있던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나오니까 내가 이런 내 모습을 보는 게 즐겁고 좋고 행복하고 그래서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쫙 펴놓고 나는 지금까지 어떤 걸 좋아했던 사람이지? 했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또는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이 나를 알아가는 작업이거든요. 그 두 번째, 쓰레기 줍는 아나운서. 이거는 강연 때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냥 무심히 툭 내뱉은 한마디, 내가 갑자기 우연히 툭 보게 된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심히 지나치지 말기. 그러니까 그냥 훌륭한 인재의 조건의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이 했던 말들, 내가 봤던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이거를 나만의 방식으로 실천해보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만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믿어요. 네, 네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코로나가 끝난 후 일상으로 돌아갈 청소년들을 위해 멘토로서 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저는 2마디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가 터져서 원래 있던 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거지 갑자기 생겨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봤던 이런 변화들, 문제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뛰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제 강연에서 계속 말했던 건데, 나의 가능성을 하늘 끝으로. 내가 지금 이 시점, 이 시간에 A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몇 년 뒤, 1년 뒤에 꼭 A만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A밖에 못하지만 내가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B, C를 경험함으로써 나는 D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능성에 한계를 두지 말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면서 이런 경험의 확장, 나의 가능성을 가장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끝나고 해야지가 아니에요. 저 역시도 코로나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다들 움츠렸을 때 그때 수줍은 달리기를 만들었어요. 지금에서야 남들이 다 움직일 때 이게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남들이 움직이지 않고 뭔가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까지 3마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더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쓰레기를 주우러 가보도록 할게요.